지금 여러분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동료가 매우 재미있다면서 링크 하나 보내왔어요. 카톡이나 이런 걸로. 딱 봤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해당 창을 끄고 원래 일에 복귀하는데 그만큼 집중력이 필요한, 집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만큼 집중력이 있었는데 집중력이 떨어졌을 거 아니야?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릴까라는 게 질문이에요.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심리학자들이 이런 연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집중력이 다시 올라가는 걸 뭘 가지고 측정할까요? 이 측정 방법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면, 제가 진짜,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논문을 제대로 읽기 전까지는, 야, 이거 어떻게 측정했지? 이게 너무 희한하고 신기했거든요. 어, 이거 어떻게 측정했냐면, 이 논문의 공저자를 봐야 돼요. 그러면 측정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 이 논문의 공저자가 누구냐면, 보세요. 컴퓨터 사이언스 하신 분이죠. 일리노이 대학교에. 공저가 누구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서치,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 어떻게 측정했는지가 대략 감이 와요. 자,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뭐 링크 보내주기 전과 그렇지 않은 상태를 뭘 가지고 측정하냐면요. 집중력은 여러분들이 집중했을 때의 타이핑의 속도 있죠. 그리고 마우스 움직이는 속도 있잖아요. 그 프로게이머 막 움직이고 막 이럴 때 있잖아. 막 치고 막 이럴 때. 이럴 때 뭐냐면 고집중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팝업 창으로 뭔가를 띄워줘요. 그럼 팝업 창을 바로 클릭한 사람이 있겠죠. 그쵸? 팝업 창을 바로 클릭한 사람은 1분 내에 클릭한 놈들이 있어. 근데 이 팝업이 계속 뜨는데 그것을 몰아놨다가 나중에 한 번에 클릭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톡이 올 때마다 그걸 매번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카톡이 오는데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확인하는 사람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 달라. 5분 내로 확인하는 사람들, 15분 내로 확인하는 사람들, 30분 내로 확인하는 사람들 이게 다 달라. 뭘 측정해 보니까 마우스의 움직임과 타이핑 속도 이런 것들을 보니까 원래 그 집중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올라간 그룹이 있어요. 가장 빠르게. 대략 5분 내에 집중하는 그룹이 있어. 걔들이 누구냐면 한꺼번에 보내드려요. 팝업청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애들 있죠. 그 카톡 오면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고 한꺼번에 하는 애들. 걔들은 원래 상태로 집중하는데 5분이 채 안 걸려요. 근데 어떤 애들 있어요? 원래 상태로 집중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놈들 있잖아. 그쵸? 얘들 누구예요? 얘들이야. 얘들이야. 그러니까 오자마자 바로 처리하는 애들, 카톡 보내는 애들, 또 5분 내로 바로 보내는 애들. 얘들이 사실은 일 못하는 놈들이에요. 얘들이 일을 못하는 애들이야. 아, 자, 여러분들이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실 때 사실은 주변에 영향을 받아요. 내가 내가 여기 집중하고 뭔가 일 처리하고 싶은데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해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집중력을 높일 때는요. 매번에 어떤 사안마다 그때마다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만 처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해줘야 돼요? 그 쓸데기 없고 좀 약간 좀 사소로운 일들, 그런 일들은요 한 방에 몰아서 처리하는 게 정답이에요. 정말 하기 싫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걔들은 한 방에 몰아서 처리하는 게 이게 정답이야. 예. 그 집안일 뭐 하는데 뭐도 있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처리하는 게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이공원 갈 때 매번 표를 끊고 놀이공원 기구 이용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용하지 않죠. 고통을 한 방에 처리하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자유이용권이죠. 처음에 내가 표를 끊을 때는 고통 크잖아. 근데 이걸 한 방에 처리했기 때문에 이 불편한 걸, 내 불편한 감정을 한 방에 처리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에버랜드에서 다른 놀이기구를 타면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번 놀이기구를 탈 때마다 돈을 지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즐거울까요? 그럴 리가 없어. 돈 내면서 고통스러울 거야. 그래서 이걸 타면서 내가 이만큼 즐겨야 되는데 라고 압박도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자유이용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한 방에 처리하는 게 정답이에요. 집중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할 때 집중력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아, 평균 22분이야. 여하튼, 정답은 22분. 왜냐면 이것들을 다 평균 내보니까 사람들 22분이었거든. 근데 최악은 누구라고요? 바로 응답한 애들. 가장 좋은 성과는
이거 한꺼번에 처리해야 돼. 자, 자, 여기서 여러분들 빨간색 네모 찾으시면 돼요. 빨간색 네모.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찾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두 번째, 빨간색 네모.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빨간색 네모를 찾는 것과 두 번째 문제에서 빨간색 네모를 찾는 것은 문항이 사실 난이도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방해자가 몇 개예요? 세 개잖아. 얘는 방해자가 1, 2, 3, 세 개고 얘는 방해자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번에서 빨간색 네모를 찾는 것과 2번에서 빨간색 네모를 찾는 것에 차이가 없어요. 우린 똑같은 시간에 이걸 다 찾아낼 수 있어. 이유는 우리가 뭔가 집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방해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빨간색 네모 찾으세요. 하고 여기서 빨간색 네모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반응 속도가 달라요. 이때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려. 여기서 빨간색 네모를 찾는 속도하고요. 여기서 빨간색 네모를 찾는 속도는 달라요. 방해자 수는 똑같아. 방해자 수는 똑같지만은 아까랑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방해자의 속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는 빨간색 네모를 찾으세요. 하지만 빨간색 네모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뭐만 찾으면 돼요? 빨간색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지금 문제는 뭐도 찾아야 돼요? 빨간색이면서 네모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일들의 특성은 뭐냐면 일의 양이 아니야. 방해자의 개수가 아니에요. 뭐가 더 여러분들 더 방해를 많이 했어요? 방해자의 속성이야. 네, 속성이 다 다양할수록. 나갔어. 1차 속성이 등록 다양. 해놓고 나간 거 아니죠? 아니요. 어떤 분 많이 남으신 분들만 남으시고. 남으신 분들은 저기, 전도사님 죄송하지만 적으시고, 누군가가 어떻게 다른 과정을 전도할지,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고 나가시면 돼요. 자, 총무님부터. 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실제로 전도할 시간을 다 수밖에 써서 없는 더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그걸로 것 주십시오. 같습니다. 그렇지. 아, 8월에 반드시 해야 된다. 오디오 겹쳐서. 아, 고맙습니다. 예. 총무님부터 말씀하세요. 아니, 저기 누군가가 오디오가 좀 겹치고 있는데. 네,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해자의 속성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방해자의 개수가 아니라 방해자의 속성이 다양할수록 우리는 거기에 더 많이 휘둘려요. 우리 집중력은.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집중력은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사실은 대상에 얼마나 집중냐의 문제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포커스하는 거, 몰입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대부분의 일들의 집중력은 어디서 발휘되냐면 방해되는 게 얼마나 없는가가 더 중요해요. 방해되는 게 얼마나 없는가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에너지원이 있어야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방해되는 속성들이 많아질수록 은연중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포커싱 해야 돼. 컨센트레이션. 뭐 하나에 딱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딱 하는 게 그게 바로 집중이고 몰입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틀렸어요. 그렇잖아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집중력은 뭐냐면 방해되는 게 없을수록 이게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뭔가 좀 일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출근해서 제대로 한번 처리해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을 때 주변에 방해되는 속성이 눈에 띄잖아요. 그쪽으로 특히나 쉬운 쪽으로 눈길이 가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야, 진짜 중요한 기획서를 써야 돼. 근데 딱 앉았는데 기획서를 쓰기가 싫은 거야. 근데 옆에 뭐가 보여요? 전화기가 보이는 거야. 갑자기 전화기를 닦아요. 자기는 꼼꼼하게 다 닦아. 옆에 뭐가 눈에 띄어? 서류가 정리 안 되는 게 눈에 띄어. 이것도 또 정리를 해.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 서랍이 좀 난잡한 게 눈에 띄어. 이것도 정리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기획서를 쓰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 짓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방해되는 속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방해되는 속성을 나는 처리하고 싶었다. 라는 게 제 마음의 작동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두 번째는 쉬운 걸 하면서 뭘 느끼고 싶어 해요? 효능감을 느끼고 싶어 해. 감정의 전이를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잘 처리했잖아. 그러니까 기획서도 내가 잘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내가 은연중에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그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요. 다른 게 없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할 때도 주변에 뭐도 있고 이 환경이 진짜 그것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과 사뭇 달라요. 사뭇 달라요. 예. 시험 전날 책상 정리하는 거.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게 다 뭐냐면 방해되는 속성이 옆에 있으면은 꼭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드냐면 얘를 먼저 치우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은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능력이 아니라
관계없는 것을 제하는 능력이에요. 집보다 호텔이 편한 이유 역시 마찬가지죠. 예. 같은 이유예요, 같은 이유. 이건 방해되는 속성이 없잖아요. 예. 다 그런 겁니다. 네. 뭐 제가 오늘 시간을 다 써서 오늘은 사실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다음 시간 그래서 질문에 좀 답을 하다 보니까 답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혹시 뭐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런 이렇게 설명이 좀 길어지고 혹은 뭐 다른 질문이 왔을 때 질문에 제가 반응하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개인톡이라도 주세요. 예. 좀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한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로 다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나중에 뭐 논문 찾아보실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또 오늘 학습했던 내용 중에서 내가 좀 애매하고 그런 걸 한번 또 다시 한번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다음 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